백악관이 캐나다와 무역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관세 서한을 예고한 가운데 일본의 쌀 시장 개방 가능성이 커지는 중입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 상호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6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2.7로 집계되면서 전월 대비 개선됐습니다. 독일의 6월 CPI 예비치가 전년보다 2%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트럼프가 연준의 금리나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라클이 40조 원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을 수주하면서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메타가 AI 그룹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가운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뉴욕 증시가 6월의 마지막 거래일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S&P와 함께 나스닥 지수 다시 한번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네, 그리고 기업별로는 메타와 오라클이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죠. 지금 반도체 쪽 투자 심리도 좋고 특히 팔란티어 4% 가까이 뛰면서 서학개미 최애주들의 종목답게 강한 모습 나타내는 중입니다. 무역 합의,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국내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엔 어디에 무게추를 둬야 할지 잠시 뒤에 같이 꼼꼼하게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역 협상과 관련된 속보들도 계속 전해지고 있죠. 관련된 소식들 함께 점검해 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출발합니다. 미국 증시의 사상 최고치 행진은 지속 중입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무역 협상 소식을 주시하면서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미국과 캐나다의 협상이 생각보다 잘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긴장감이 많이 완화된 하루였죠. 다우지수는 300포인트 넘게 뛰면서 0.6%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5% 그리고 0.48% 뛰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자, 그럼 섹터별 흐름도 같이 확인해 볼까요? 밤사이 11개 섹터 가운데 가장 많이 올라졌던 건 기술주와 또 금융 섹터 쪽이었고요. 반대로 임의 소비재, 아마존과 테슬라가 나란히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했고 또 에너지 역시나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브로드컴,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2% 이상 뛰었고요. 애플 역시나 2% 이상 오르면서 이 강세에 동참을 했고 그리고 오라클과 팔란티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밤사이 오라클은 40조 원 규모의 이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장중 한때 8%까지 뛰게 됐고요. 또 팔란티어, 지난주에 큰 폭으로 급락을 했었죠. 그런데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4% 이상 뛰면서 좋은 모습 나타내줬습니다. 한편 오늘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동반 하락했는데요. 지금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국채금리, 달러 인덱스 모두 다 하방 압력을 받은 모습인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한때 4.2%까지 떨어지기도 했고요. 달러 인덱스 역시나 97선마저 무너지면서 96선 후반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고 또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340원대에 진입하면서 현재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중인 상태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외신들이 주목한 키워드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입니다. 바로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린 바 있었죠. 그런데 지금 첫 타자로 일본을 지목한 겁니다. SNS 게시글을 보면은 I have great respect for Japan. They won't take our rice. And yet they have a massive rice shortage.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대한 존경심, 리스펙트는 있지만 지금 쌀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쌀을 수입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관세 서한을 보내게 될 것이다라고 밝힌 겁니다. 자, 서한의 구체적인 내용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지금 쌀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 그냥 상호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어떤 카드일 수도 있다라는 평가들도 나오는 중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로는 경제 지표를 하나 살펴볼까 하는데요.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 평상시에는 무게감이 그렇게 높은 지표는 아니죠. 그런데 상호관세가 발효된 직후인 지난 5월 달에 이 수치가 생각보다 너무 크게 하락해서 지금 눈여겨보고 있었는데요. 당시 마이너스 35.8까지 떨어지면서 5년 만에 최악의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다행히 이 5월 달을 기점으로 반등하면서 이번에 발표된 6월 수치도 지난달에 비해서 개선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영역, 마이너스 12.7에서 머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황이 지금 위축세를 지속하고 있다.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오늘 살펴볼 마지막 키워드는 골드만삭스의 금리 인하 전망입니다. 글로벌 IB 가운데 상대적으로 매파적인 전망을 내놨던 골드만삭스였는데요. 이번에 금리 인하 시점을 기존 12월 달에서 9월 달까지 생각보다 크게 앞당긴 겁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고 고용시장은 살짝씩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조금씩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밝힌 건데요. 현재 시장 관계자들의 금리 인하 전망치를 확인할 수 있는 CME 페드워치에서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5%까지 올라선 상태죠.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수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당장 다음 달에 그러니까 7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엔 좀 어렵진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9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를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기업 이슈들 김현수 아나운서와 체크해보시죠. 네, 종목별 이슈는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간밤 나왔던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S&P 500 그리고 미증시 그 안에서 M7 기업들은 약간의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애플 같은 경우 2% 가까이 오른 가운데 테슬라는 2%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동반적으로 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같은 경우 전부 강보합권이지만 오늘 두 종목 모두 52주 신고가 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더 자세한 특징주 만나보시죠. 오늘도 시장은 BBB, 그러니까 감세안이 가른 시장이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전기차와 원전, 그리고 청정에너지가 이 감세 관련된 이슈로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상승하는 모습을 혼조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럼 테슬라 먼저 확인해 보시죠. 테슬라는 우선 앞서 언급된 대로 1.84% 빠졌습니다. 이 BBB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를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기차와 관련한 내용이 잠깐 담겼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7,500달러가량의 세액 공제가 9월 말부터 종료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테슬라는 하방 압력을 받으며 오늘 종가는 157달러에 형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기차 업체들이 약간의 부진함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루시드와 함께 리비안 종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루시드는 소폭 하락한 반면 리비안은 1%대 상승 전환하면서 그래도 마무리해줬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겼는지 추가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원자력과 청정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도 약간 나와서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된 감세 법안에서 원전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NRG 에너지부터 오클로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까지 두 종목은 상승한 반면 NRG 에너지는 하락 전환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청정 에너지주도 오늘 한번 흐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세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산 태양광 프로젝트를 사용할 경우 소비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썬런과 퍼스트솔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썬런은 10%, 퍼스트솔라는 8% 넘는 상승 보였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메타 한번 체크해 보시죠. 메타는 오늘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단 종가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으로 머물렀는데요. 그래도 장중에는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52주 신고가 새롭게 섰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NBC 측에서는 메타의 지속적인 AI 인재 영입과 슈퍼지능 그룹에 대한 신설이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죠. 오픈 AI에서 AI 관련 인재들을 빼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다음 엔비디아는 메타가 아닐까. 그러니까 6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흐름, 메타도 좀 이어받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일단 메타 하면 역시 광고일 겁니다. 모틀리플에서는 메타가 행동 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조사한 바를 보고하면서 AI 기술을 더하면 광고의
정확성이 상향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면 게시글을 내릴 때 광고성 게시물이 함께 뜨기도 하죠. 여기에 조금 내가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한 광고가 뜨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AI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조금 더 정확성이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전략은 조금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인데요. 메타는 계속해서 이 웨어러블 기기, 안경도 영위를 하고 있죠. VR부터 웨어러블 기기, 메타버스까지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면서 AI 전략은 장기적으로 더 큰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상승세 쭉 이어가면서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만나봤습니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 기분 좋게 순항 중입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밤사이 있었던 이슈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시장은 온통 트럼프 BBB 법안이라고 하나요? 네. 빅 앤 뷰티풀 빌이라고 하는 감세 법안에 대해서 이게 지금 통과 여부가 그렇죠. 시장에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7월 1일 22시에 상원에서 표결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게 상원에서 절차적인 투표는 통과가 됐는데 이제 오늘 밤이죠. 통과 그렇죠.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이전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일론 머스크도 지금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고용과 경제 악영향을 줄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공화당 내에 지금 상원 의원들도 8명 이상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일단 지켜보고 있고요. 이런 영향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지금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96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게 미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지금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호재가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법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혜 업종과 피해 업종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그렇죠. 있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세액 공제 한도가 늘어났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방산주들 쪽 예산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제약주, 헬스케어 관련주는 이제 감가상각의 혜택으로 인해서 생명공학 분야나 제약 쪽은 혜택을 볼 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수혜가 되는 반면에 피해 업종들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그렇죠. 풍력 네. 이런 쪽이 세제가 혜택이 조기 종료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세액 공제가 180일 내에 종료되고 인센티브가 축소된다. 아마 일론 머스크가 계속 감세안을 비판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닌가 예, 싶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의료기관, 보험업종, 부동산, 모기지 업종 이런 쪽도 지금 피해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타코 트레이드다 지금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면서 트럼프가 결국은 막판에 물러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관세를 가지고 다시 또 교역 대상국들을 협박하고 있지만 결국 막판에 물러날 것이기 때문에 걱정 없다라는 네. 식으로 지금 긍정적인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지금 지금 투기적인 거래까지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렸던 코인베이스나 네, 그다음에 그렇죠. 서클 이런 쪽 같은 코인 관련주들이 연일 돌아가면서 급등을 하고 있고요. 순환장세가 나타나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아닐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관세 협상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타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항상 이 엄포를 내놓고 압박세를 높이지만은 막판에는 또 어떻게 보면 좀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기도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캐나다와의 이 무역 협상
생각보다 잘 진전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던데 어떤가요, 상황이? 네, 캐나다가 그 디지털세를 예. 철회했죠. 그래서 이제 무역 협상이 재개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잘 되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결과는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미국과 영국 간의 무역 협정이 발효가 됐습니다. 6월 예. 30일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베센트 장관은 이제 이번 주에 무역 합의가 쏟아질 거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 관세를 더 이상 연장하는 거는 7월 9일 날까지가 이제 데드라인이죠. 예, 데드라인인데 관세를 더 이상 연장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그 대신 이제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좀 더 지켜볼 거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대한 부분도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일본 자동차를 예를 들면서 불공정 무역의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제시를 했고요. 예. 일본 자동차 같은 경우에 25% 관세 유지를 할 거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리고 트럼프는 또 틱톡의 미국 사업 부문을 인수하는 것을 또 추진하고 있는데 인수자를 찾았다. 그래서 중국과 매각 논의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서 지금 뭐 계속 좌충우돌하는 그런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밤사이 나왔던 또 속보 내용인데요.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를 결정하기 위해서 주중에 무역팀을 만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죠. 이번 주에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IB들, 글로벌 투자은행들 현재 증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증시 전망도 사실 지금 제각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고평가돼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미국 연기금이 6월 말에 그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280억 예. 달러 규모의 주식이 매도할 거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망을 하고 네.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실업률이 급등하지 않는 조건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내년에 연준이 금리를 무려 7차례나 인하할 것이다 또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JP 모건은 반대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도 주식시장은 위험할 수 왜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되거나 경기 둔화 시에 금리를 인하하면 오히려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시장의 예. 이런 게 악화될 수 있다 이런 그렇겠네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완전히 극과 극의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블룸버그는 최근 시장의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번 랠리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 포모 심리가 지금 네.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 쪽으로 투자 자금들이 몰려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버블이 아니냐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IB별로도 증시 전망이 제각각인 상황이죠. 그만큼 뭐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굿모닝 오늘 증시와 함께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종목단 이슈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죠. 우선 메타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AI의 진심인 남자입니다. 그런데 또 이 전략이 통하고 있어요. 네. 뭐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AI와 관련된 뭐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네, 샘 알트만 CEO가 오픈 AI CEO가 우리 인력을 지금 메타에서 계속 빼가려고 하는데 네.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지 하루 만인가요? 이틀 그렇죠. 만에 지금 오픈 AI에서 메타는 인공지능 엔지니어들을 영입을 했는데 지금 이틀 동안에 7명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본격적인 정말 AI 개발, 초 AI 개발에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뭐 저커버그 CEO가 뭐 옛날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새로운 슈퍼 인텔리전스 AI 팀을 직접 구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AI에 올인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예. 스케일 AI 또 지금 M&A 했던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슈퍼 인텔리전스 AI 부서를 출범시켰어요. 메타가. 그러면서 AI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 계획까지도 발표한 게 시장에 긍정적으로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상승폭은 기대만큼 크진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747달러 정도로 고점을 찍고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고점을 찍었는데 종가는 737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파이퍼 샌들러 쪽에서는 네. 목표 주가를 거의 지금 뭐 900달러까지 808달러까지 상향했어요. 정말요? 그래서 예. 지금 보시면 현재 주가는 747달러가 사상 최고가인데 네. 808달러까지면 앞으로 훨씬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 플랫폼스는 이 AI 재료를 가지고 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AI와 관련해서는 메타가 계속해서 질주하는 모습이고요. 자,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하나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백악관의 속보가 또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의 제재에 종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요.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시리아 제재를 종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별 이슈 하나 더 체크해보죠. 팔란티어인데요. 지난주 생각보다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그런데 바로 또 반등에 성공했는데 이게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 아니면 뭐 호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평가들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금요일에 그 러셀 지수가 재조정하면서 고평가 논란이 나오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음봉을 하나 맞으면서 이때 매물이 상당히 크게 많이 나와서 거래량도 급증했어요. 그래서 148달러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현재 종가는 136달러로 마감이 됐는데 이것도 전일 대비는 4%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팔란티어가 이렇게 상승한 요인은 액센추어를 파트너로 해서 미국 정부 업무 자동화에 참여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 기관의 AI 솔루션 구축 지원 얘기도 나왔었고요. 또 상원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감세안 내에서 방위비 증가 얘기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액센추어를 파트너로 하겠다라는 거는 액센추어는 대표적인 AI 소프트웨어의 우량 기업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주가에 지금 강력한 상승 요인으로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 148달러 고점 찍고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폭이 컸었는데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저는 다시 저가 매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분들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셔도 좋겠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감세안이라든지 성장성 이런 쪽, 그다음에 뭐 M&A라든지 뭐 제휴하는 쪽에 보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신고가 돌파 가능성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직 포트폴리오에서 팔란티어를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지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투자 전략을 또 주셨고요. 자, 그리고 로빈후드. 오늘 코인 관련주들이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순환매가 나타났는데 로빈후드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도 크게 오르고 있거든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럽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미국 주식을 블록체인상으로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토큰화 주식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소식 때문에 급등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지금 이 로빈훗 마켓츠의 경우는 과거 밈주식 열풍이 불 때 그 세계 최대 그 인터넷 커뮤니티라고 하는 레딧을 통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했던 그런 지금 로빈훗의 그 마케팅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 주식과 교환 거래 펀드 토큰을 출시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수수료 없는 토큰,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업 어비트론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발행될 예정이다. 이런 뉴스까지도 나와 있어서 주가 상승에 아주 큰
촉매제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전일 종가 대비해서 장대 양봉이 하나 서는 모습이고요.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신고가를 단번에 돌파했습니다.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월봉상으로 보시면 지금 신고가 장대 양봉이 섰고요.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상승 각도가 보시면 이 가파르게 45도 각도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클 그다음에 코인베이스 그 로빈훗 이 세 가지 기업이 그 코인 관련주들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순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간접 상품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 더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비트코인 가격은 좀 횡보하면서 정체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훨씬 더 강한 상태죠.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